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나이만 봐도 얼추 짐작하시겠지만 제 자식들도 벌써 장성해 딸들은 결혼에 예쁜 손주들을 안겨준 지 오래고 아들놈도 2년 전 결혼을 했답니다. 이렇게 보면 세월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남편과 결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식 셋을 다 결혼시키고 나니 인생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 들어 홀가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허전하기도 한 요즘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없는 형편의 결혼에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젊은 청춘을 열심히 불태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희 어릴 때야 워낙 다 가치 없이 살던 분위기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식상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없어도 너무 없이 살아서 남들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것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곤 한답니다. 둘이 함께 견뎌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제 옆을 묵묵히 지켜와준 남편에게 한없이 고맙기만 하답니다. 사실 저야 집안 자체가 원래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시부모님께서는 윗대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값이 확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유하게 사셨어요. 당연히 제 남편도 덕분에 풍족한 환경에서 도련님처럼 컸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가사도움 일을 하시며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때만 해도 가사도우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좀 할만할라 치면 금방 잘리곤 해서 어머니께서 불안정한 직장에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상주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집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제 남편의 집이었어요. 상주 도우미이다 보니 집값도 해결됐고 지금은 제게 시부모님이 된 집주인 네 분께서도 어머니의 음식 솜씨나 집안일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때부터는 쭉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때가 제 나이 17이었는데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졸업시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지대로 저도 집주인 분들께 거슬리지 않게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가끔은 엄마 일을 돕기도 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니 집주인 부부께서도 저를 몹시 예뻐하셨죠. 집주인 아들이 저랑 동갑이라 제가 더 딸같이 느껴지신다며 홀어머니로 딸을 키우는 어머니를 더 애틋해 하시며 저희 모녀를 잘 챙겨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저도 엄마를 돕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야 해서 어떤 굳은 일도 개의치 않고 취직이 되는 대로 일을 했죠. 엄마께서도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두시긴 했지만 당장 집을 구하기에는 아까운 기분이 드셨는지 쭉 집주인 부부께서 마련해 주신 뒷마당 쪽 별채에서 지내셨어요. 저도 딱히 불편한 점은 못 느껴서 계속 그곳에서 엄마와 지냈고요. 그곳에서 살던 시기가 저와 엄마의 삶에서 가장 평탄하고 안정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평화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어느 가을밤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밖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일하던 곳에도 마땅히 남는 우산이 없었고 그렇다고 근처 슈퍼에서 사기엔 비가 많이 쏟아져서
슈퍼까지 가는 데만 해도 비를 다 맞을 것 같았어요. 그냥 비 맞고 집까지 뛰어갈 각오로 나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연아, 여기서 뭐해?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집주인 아들이 보였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집에서도 동선이 겹치면 가끔 오며 가며 마주치긴 했지만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친하게 지낼 만한 상황이야 많았지만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랑 아들이 친해지는 걸 별로 원치 않을 것 같기도 해서 눈치껏 피해 다녔죠. 실제로 집주인 부부께서 저희 모녀에게 잘해주시긴 했어도 한 번이라도 빈말로 아들과 잘 지내라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애가 밖에서 아는 척을 해왔던 거예요. 아, 우산이 없어서. 집 가는 길이지? 같이 가자. 그래도 돼? 안 될 게 뭐 있어. 같은 집 사는데. 그렇긴 한데. 빨리 와. 우산 없이 집에 어떻게 가려고. 처음으로 그 애가 내민 도움의 손길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피할 방도가 없었어요. 여기서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고 더 어색해질 것 같아 빚진다는 마음으로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걸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가는 길이 분명 꽤 멀었던 것 같은데 금방 도착한 기분이 들었죠. 너 일이 이 시간에 끝나? 응, 늦게 끝나네. 밤에 혼자 집에 오기 무섭지 않아?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 가끔 같이 오자. 나도 도서관이 이때쯤 끝나서. 그 애의 제안이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 청운이랑 미연이 같이 들어오니? 오다 만나서요. 그래, 비 오는데 얼른 들어와라. 우산 하나를 사이좋게 나눌 수가 온 저희를 석연찮은 눈으로 바라보는 집주인 아주머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애는 침묵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건지 제 대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매번 저를 기다렸어요. 밖에 서 있는 그 애를 볼 때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떠올라서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이상하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로등 불빛이 군데군데 꺼져 있는 골목을 걷는 것도 이제 무섭지 않았고 고된 일을 마치고 조금 외로웠던 퇴근길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정훈이는 생각보다 유쾌하고 다정해서 같이 있으면 힘들었던 일들도 잊혀질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갑내기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면 어떨까 하는 인간적인 호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저희는 딱히 언제부터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한 상태였죠. 그렇게 한 2년쯤 넘게 연애를 했을 때 저희는 결국 들켰어요. 처음에는 양쪽 부모님께 들킬까 무서워서 일부러 먼 곳으로 나가서 만나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는지 그렇게까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다 보니 데이트하는 반경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동네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집주인 아주머니께 들켜버린 거예요.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는 친구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들이라 제 얼굴을 잘 알고 계셔서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친구분들께서 다 보고 있는 와중에 들킨 거라 아주머니께서 몹시 당황을 하시며 저희를 집으로 끌고 갔죠.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 너희 둘이 만날 근본은 아니지 않니? 엄마, 좋은데 어떻게 헤어져요? 저 학교 졸업하면 바로 미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결혼? 후키는 소리 하고 있어. 니네가 그때까지 사귈 수나 있고?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얼마 못 가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잘 일해준 건 고맙지만 계속 한 집에 있다가는 둘이 헤어지지 못할 거라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제 연애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엄마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 한없이 죄송하기만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드문데 정훈이랑 헤어질 테니까 엄마만이라도 그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그날 엄마는 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연아, 정훈이 많이 좋아하니? 네. 그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정훈이랑 만나. 엄마가 보기에도 정훈이 정말 바르게 잘 자란 아이 같아. 사모님, 사장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내 딸이 그런 애랑 연애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엄마, 정훈이랑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건 몰라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헤어질 거 없어. 좋아하면 그 마음 다를 때까지 한번 만나봐. 그런 것도 다 네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제 연애를 온전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엄마의 지지 덕분에 마냥 두렵기만 했던 마음은 사라졌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정훈이에 대한 마음도 점점 깊어졌죠. 결국 시간이 좀 더 흘러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정훈이 부모님은 뒤집어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국 그래야겠어? 그럼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응? 엄마 아빤 너한테 한 푼도 지원 못해주니까 어디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 부모님 밑에 있었다면 누릴 수 있었을 온갖 호의호식을 포기하고 정훈이는 저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정훈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긴 했어도 엄마와 제 생활비를 대기에도 너무 빠듯했어서 거의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정훈이네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랍시고 정훈이에게 농사짓던 땅 하나를 물려줬는데 그게 저희가 갖게 된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조차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시댁에는 벌벌 기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제가 아들의 결혼 상대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렇지 원래는 저와 엄마께 잘해주셨던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마냥 죄인 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이왕 가족이 되었으니 널 마냥 미워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은연중에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남편과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야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을 했으니 물려받은 땅에 농사라도 지으며 살고 싶었고 저 때문에 직장 잃은 엄마께서도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엄마 둘이서 농사 짓는 걸 불안하게 여긴 남편이 합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셋이서 난생 처음 해보는 농업에 뛰어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땡볕에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아이 셋 낳고 농사 지으며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힘들게 농사 지어 아이들 밥해 먹이고 공부시키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특히나 막내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하고 본인도 욕심이 있어서 다른 두 딸보다 공부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게 됐어요. 이제 와서야 인정하게 됐지만 새 아이를 공평하게 키우고 싶어도 저도 모르게 조금 더 아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장차 커서
집안의 기둥이 될 아이라고 생각하니 더 지원을 해주게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의사가 꿈이라고 했을 때는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의대에 보내야겠다는 욕심도 함께 들었죠. 자연스럽게 두 딸에게는 투자를 좀 덜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착한 딸들은 엄마 심정을 이해한다며 크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착한 탓에 시집도 둘 다 좋은 짝을 만나 잘 갔죠. 아들은 삼수 끝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다행히도 지방대긴 해도 국립대 의대에 합격해서 학비 걱정은 많이 줄었어요. 동네에는 의대생이 나왔다며 플랜카드도 걸리고 저희 집에는 경사가 났어요. 손주들에게도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시부모님들도 그때만큼은 좋아라 하셨으니까요. 자,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막내 손주 의대 합격했는데 학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학비란 용돈 쓰는데 보태라고 해라. 할미가 돼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럴 때 보태줘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막내가 합격한 후로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도 선뜻 내주셨어요. 그 돈은 정말 한 푼도 손 안 대고 막내에게 전부 다 줬어요. 아니 엄마, 이 돈을 할머니가 그냥 줬다고? 너 의대 합격 선물이라셔. 학비에도 보태고 용돈도 쓰래. 와, 할머니 진짜 통 크시다. 부자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으신 거면 우리 집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산 거야? 말했잖아. 할머니가 엄마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아빠가 재산을 많이 못 물려받으셨어. 엄마 아빠는 자수성가하느라고 힘들게 산 거야. 맞다. 그랬지. 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나쁠 거 없겠는데? 엄마, 그렇게 학비 걱정하더니 한시름 덜었잖아. 나라도 할머니한테 점수 따서 다행인데?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실제로 막내가 의대에 합격한 후로는 시댁에서 저희를 냉랭하게 대하던 태도가 한결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같은 핏줄에서 의사가 나온다는 게 자랑스럽긴 하셨던 모양이에요. 막내가 의대를 졸업하던 날 어머님께서 졸업식에 와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둘이서 그렇게 고생해가며 일해서 딸 둘 예쁘게 키워 시집 보내고 아들은 의사 만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어머님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습지만 그간의 고생이 전부 인정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울먹이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이 좋은 날 울긴 왜 울어? 어머님이 알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하긴 뭘 감사해. 그동안 내 성에 차는 며느리 아니라고 눈치만 엄청 준 못난 시어머니인데 너는 내가 밉지도 않니? 이 와중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어머님이 왜 미워요? 저랑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머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 은인이세요. 이렇게 속이 없어서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정말. 그렇게 어머님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왔어요. 자식들도 다 키워나서 걱정이 없었고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하지 않아도 되니 남편과 본격적으로 농사짓던 땅은 팔고 소소하게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집에 온 아들이 웬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전에 말도 없이 데리고 온 거라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 이 아가씨는 누구니? 민지야, 인사해. 우리 엄마 아빠야. 엄마, 이쪽은 민지예요.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던 사실도 몰랐는데 두 사람은 벌써 2년이 훌쩍 넘게 만나고 있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좋다는 여자이니 좋게 봐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당장 결혼할 사이는 아니라고 해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오면서 목이 훅 파인 달라붙는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발등이 훤히 드러나는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턱 끝에 떨어지는 짧은 머리카락은 빗지 않은 것처럼 삐죽삐죽하게 솟아있는 게 지저분해 보였고 화장도 입술만 빨갛게 칠한 게 너무 자유분방해 보이더군요. 게다가 좀 전까지 담배를 피운 건지 은은하게 담배 냄새까지 났어요.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췄던 거죠. 안녕하세요. 그래, 반가워요. 예의라도 바르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고개만 까딱하는 껄렁껄렁한 태도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표정을 살피니 남편 역시 기함을 하는 눈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먹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적당히 상을 차려주었더니 편식은 또 어찌나 심한지 이것도 저것도 다 못 먹는다고 밥은 죄다 남기고 너무 벙쪄서 멍하니 아들이 하는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렇게 여자애를 보냈어요.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얼떨떨한 만남 후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온 아들을 앉혀놓고 남편과 한 소리를 했죠. 준성아, 저 애는 어디서 만난 거니? 학교에서 만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 학교 근처 술집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합석을 하게 돼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아니, 어딜 보고 반한 거야? 애가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던데. 예쁘잖아요. 민지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뭐? 그래. 뭐 젊은 남자애들 보는 눈이야.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어른들 만나 뵈러 오는 자리에 저런 옷차림이 뭐야? 그리고 쟤 담배 피우니? 네. 그게 왜요? 다 큰 성인이 담배 좀 피울 수도 있지. 아무튼 우리 엄만 너무 옛날 사람이라 문제라니까. 그리고 옷은 요즘 애들 다 저렇게 입어요. 부모님 앞이라고 가식 떨면서 꽁꽁 싸매고 나중에 본색 드러내는 애들보다 낫지 뭘. 본색이고 나발이고 그래도 저건 아니지. 저건 어른에 대한 기본 예의 문제인데 제가 저렇게 입고 오려고 했어도 네가 말렸어야지. 아, 엄마 진짜 벌써부터 시어머니 짓 하려고 하네. 뭐 할머니한테 당한 거 민지한테 갚아주려고 해요? 진짜 그럼 나 엄마랑 안 봐요. 엄마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 민지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이번엔 남편이 반응을 했어요. 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잠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해? 절대 안 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빠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대체? 뭐야? 아빠가 엄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저랑 누나들 고생 좀 덜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참고 엄마랑 결혼해서 온 가족 고생시켰으면서 아빠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전 아빠랑은 달라요. 전 민지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니까. 반대하기만 해봐요. 엄마 아빠 인생 갈아서 만든 의사 아들 잃는 수가 있으니까. 너 이 자식이 어디서 유세야? 너 의사 만든 게 누군데? 지금 우리 앞에서 까불어? 말 다 했어? 참나. 학비도 절반 이상 할머니가 대주고 용돈도 할머니가 챙겨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 의사 되는데 뭐 그리 보태줬다고 그러세요?
할머니가 나중에 제 개인 병원도 차려준대요. 이 집에서 나 의사 되는데 보태주는 건 할머니뿐이니까 전 할머니 말씀만 들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내 사춘기 한번 안겼고 조용히 자랐던 막내가 왜 갑자기 저러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딸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딸들은 마치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걔가 막내고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긴 했어요. 우리만 해도 걔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공부 포기하고 바로 일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 후회는 없지만 솔직히 이때까지 봐온 준성이 성격에 가족들한테 고마워할 성격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딸들의 말에 그때야 깨달았어요. 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오히려 불효자 된다더니 내가 딱 그 꼴로 아들을 키워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을 때였죠. 이제와 별 수 있나 싶어서 체념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들의 말을 고려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했죠. 사실 아들 말인 분하긴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저도 부모님께서 반대한 결혼을 한 것도 사실이었고 아들이 저희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데려왔다고 마냥 반대하기엔 늘 시댁 앞에 주눅 들어있던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 결국 일이 터졌어요. 엄마, 결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민지랑 같이 살아보려고요. 뭐?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사는데 뭘 벌써 같이 살아? 굳이 젊은 남녀가 동거를 해야겠어. 아, 엄마. 그런 구닥다리 사고방식 좀 버리세요. 요즘은 결혼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다 동거해봐요. 안 그럼 결혼해서 안 맞는다고 다 이혼한다고요. 엄만,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엔 영 이상한 논리였지만 주변에 물어보고 비슷한 사연을 찾아보니 정말로 요즘 애들 중에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커플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양식 사고방식인 것 같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 차라리 같이 살아보면서 안 맞는 점이 있으면 결혼 전에 발견해서라도 두 사람이 깨졌으면 싶더라고요. 그런 약간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동거를 마지못해 허락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잠깐 갈 일이 생겨 겸사겸사 아들을 만나러 아들이 사는 동네를 방문했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 집에 있니? 아, 지금 잠깐 밖인데 1시간 정도 있다 도착할 것 같아요. 일단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먼저 들어가 계실래요? 그래도 돼? 민지 있으면 어떡하려고? 민지 집 아니래요. 저랑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았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 그럼 들어가 있을 테니까 얼른 와. 간 김에 둘이 먹으라고 챙겨간 것들이 있어 아들네 집 주소로 바로 갔어요. 양손 가득 바리바리 싸들고 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 젖혔는데 열자마자 제가 본 건 상의 탈의한 남자들과 나시의 반바지를 입고 담배를 피워대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가져온 것들을 바닥에 떨구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뭐, 어머니? 맞다. 얘 결혼 안 됐잖아. 그 어머니인가 본데? 야, 너네 빨리 나가. 빨리.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민지 친구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세요, 어머님. 건장한 남자 둘이 급하게 윗도리를 걸쳐 입고
제 곁을 지나쳐 도망치듯 나가는데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두 사람이 나간 뒤 민지와 단둘이 남겨져 썰렁해진 거실을 보는데 뒤늦게 화가 몰려왔어요. 얘, 너 대체 뭐하는 애니? 준성이는 너 외출한 줄 알던데 옷은 반쯤 벗어 제끼고는 여태까지 남자들이랑 이러고 있었어?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친구들이랑 엄청 어릴 때부터 친구고요. 준성이도 아는 애들이에요. 너는 친구들하고 옷 벗고 담배 피우고 노니? 준성이도 너 이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알아? 알겠죠. 아니까 저랑 결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똑바로 말해. 내 아들이 너 같은 애 실체를 알고도 결혼 상대로 생각할 리가 있겠니? 어머님, 어머님이나 말씀은 바로 하세요. 준성이가 의사 아들이라 어머님한테 귀한 거 알겠는데요. 사람은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걔가 지 같은 의사나 더 좋은 조건 가진 여자 널렸는데 절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더 아까워 보이고 좀 분하실 수도 있는데요. 준성이도 그냥 저 같은 애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예비 며느리 되레가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이 껄렁껄렁한 애라는 점도 딱히 이렇다 할 뚜렷한 직업이 없다는 것도 준성이와 합의된 부분이고 준성이만 괜찮다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도 전에 어떻게 허락해준 동거인데 제 아들과 사는 집에 남자들을 불러 옷은 거의 반쯤 벗다시피 하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조금 당황스럽고 죽도록 죄송한 티라도 냈으면 좀 달랐을까요? 오히려 제 아들을 같이 깎아내리며 뭐가 잘못이냐는 둥 뻔뻔한 소리를 하는데 혈압이 머리 끝까지 솟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았어요. 뭐? 내 아들이 너랑 같아? 내 아들이 어딜 봐서 너랑 같아? 이 나쁜 것.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준성이랑 헤어져. 너처럼 발랑까진 애한테 귀하게 키운 내 아들 못 줘. 절대 못 줘. 아,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고요.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보자마자 저를 향해 달려와 예비 며느리를 떼어내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 때는 언제고 아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울먹이는 척을 하더니 안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성아,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내 머리채 잡았어.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먹을 거 챙겨주러 오셨다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로 하셔야지. 저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괴롭히고 계시면 어떡해요? 뭐? 너는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내 얘기는 어떻게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개편을 드니? 내가 이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본 꼴이 뭔 줄 알아? 제가 웬 남자들이랑 옷은 훌러덩 벗고 담배나 뻑뻑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어. 내가 그 꼴을 보고 눈이 안 돌면 그게 정상이니? 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걸 빨리 말해줘야 아들이 금방 정신을 차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고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종종 있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뭐야, 또 걔네랑 집에서 놀았어? 아니, 걔네가 갈 데 없다고 첫 차 뜰 때까지 시간 때워야 된다는데 또 술집 가긴 돈 아깝잖아.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마치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뭘 더 먹었다는 듯한 말투로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 어이가 없는 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에 금방 수긍하는 제 아들이었어요.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엄마, 상황도 잘 모르시면서 다짜고짜 애 머리채를 잡으면 어떡해요. 저희 결혼할 사이예요. 이제 엄마 며느리라고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얘네 집에선 귀한 딸인데 잘 대해주셔야죠. 너는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예비 며느리가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꼴이나 보려고 너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아, 진짜 시어머니 짓 좀 그만하세요, 엄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어떻다고 그래요. 이런 건 저희 둘 사이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요. 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저 평생 결혼 못해요. 이렇게 며느리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 밑으로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하나뿐인 아들 장가 영영 안 보내실 거예요. 둘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지. 내 눈앞에서 해프게 노는 꼴 딱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못 본 척 모른 척해. 너희 아버지가 아시면 기함한다. 응? 아, 진짜 그만하시라고요. 빨리 민지한테 사과하시고 끝내세요. 저도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쟤한테 왜 사과를 해? 어? 난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였어. 네 의사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부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너 결혼하는데 조금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너 알아서 결혼하던 말던 마음대로 해. 소리를 한껏 지르고 집을 나서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잘못은 며느리가 했는데 어쩐지 제가 시댁설에 등장하는 악덕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문득 제가 했던 말이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할 때 했던 말이란 걸 깨달으니 묘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애지중지 기른 아들, 뭣도 없는 가사 도우미 딸에게 장가 보낼 때 심정이 이렇게 참담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전 그날 이후로 아들과는 완전 냉전이었고 아들은 제 걱정은 조금도 안 하는지 결혼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자초지종을 다 들었지만 체념한 것 같았어요. 여보, 그냥 준성이가 내키는 대로 하게 두자. 우리가 나서서 반대한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이러다 사이만 나빠지겠어. 그냥 본인이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야. 저러다가 자기도 깨닫는 게 있으면 그만두던 이혼을 하던 하겠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제는 정말로 아들을 말릴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게 됐으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언젠가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의외로 며느리와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아들이 은근히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했던 탓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간호하느라 며느리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늘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아프시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며느리를 들여보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도 보이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를 마냥 미워하지만 않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게 뒤늦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나날이 병세가 깊어지시는 시어머니 곁을 열심히 지키며 병간호를 했죠.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어떤 애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애둘러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몇 번 본 적이 있으셔서 그런지 금방 어떤 느낌인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이셨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소리냐? 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 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잖니. 너희 어머니를 닮아서 참 착하고 예의 발랐지. 네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컸다는 점만 빼면 너처럼 참하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었을 거야. 그때 나도 욕심이 많아서 아들이 형편이 좀 괜찮은 집에 장가 갔으면 했었거든. 그게 욕심인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어떻게 욕심이에요. 자식이 좀 더 좋은 집에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도 이 나이까지 정훈이랑 너랑 둘이 의지하면서 잘 사는 걸 보면 그때 둘이 결혼하길 잘했구나 싶다. 이 못된 부모 때문에 아내도 될 고생하고 살았으면서도 둘 다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버텨온 게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머님. 저야 원래 없는 형편이라 했어야 할 고생이었어요. 정훈 씨가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너희들 자식들 잘 키워서 이제 다 결혼시켰으니 둘이 행복하게 여생 보낼 일만 남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 네, 어머님.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는 돈독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 오히려 제게는 나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서울에 계신 저희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아들이 사는 동네가 멀지 않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라고요. 혹시나 아들이 없으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다행히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본 아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여긴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 너희 외할머니 뵈러 왔다가 외할머니 댁이 근처잖니. 얼굴이나 잠깐 보고 밥이나 한 끼 사주려고 했지. 민지는 없니? 민지 안에 있죠. 집에 들어오시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아들이 몸으로 저를 막아서 순간 조금 당황했어요. 아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듯 눈치를 주더니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엄마는 결혼 전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 사달을 내고도 저희 집에 이렇게 오고 싶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애를 갈구시려고요. 뭐? 내가 무슨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인 줄 아니? 그때 일은 나도 충격받았던 일이라 그랬던 거고.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놀란 건 알겠지만 너희들이 그냥 시간 괜찮고 같이 잘 있으면 온 김에 밥이나 사주려고 온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요. 그게 싫다고요. 연락을 하고 오세요, 제발. 저야 그렇다 쳐도 민지는 불편해요. 그리고 오실 거면 좀 차려입고 오시던가 하지. 꼴이 이게 뭐예요? 뭐? 내 꼴이 어떻다고 그래? 방금 시골에서 상경한 촌티나는 아줌마 같잖아요. 그리고 엄마 모르시나 본데 엄마한테서 된장 냄새 나요. 서울까지 와서 농사 짓는 티 낼 일 있어요? 뭐라고? 농사 짓는 게 뭐 어때서? 다 그 농사 지어서 너 의대 보낸 거야.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게 부끄러워? 부끄럽죠. 저 엄마 아빠 농부였던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쪽팔려서 어디 말할 수가 있어야지. 의대 다니는 애 중에 이렇게 가난한 집은 저희 집밖에 없다고요. 개천에서 난 용티 안 내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아, 된장 냄새도 짜증나는데 좀 가세요. 며느리 보기 쪽팔리지 않으시려면. 너 도대체 무슨 깡우리래? 응? 받을 거 다 받아 먹었다 이거야? 이제 엄마 아빠가 웃음니? 네,
우스워요. 돈 많은 친할머니라면 모를까.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해주실 것도 없잖아요. 저한테 받아갈 것만 있으시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한테 조금이라도 뽑아드시려면 제발 지금 좀 가시라고요. 네? 아들은 제 앞에서 싸늘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치 저를 트러블 메이커 취급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뽑아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그동안 저와 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훤히 보여서 너무 괘씸했거든요. 그 길로 저는 바로 어머님께 내려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어머님께서는 몹시 분노하셨어요. 뭐야?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한 부모 노고를 몰라보고 전화기 이리 가지고 와라. 어머님께 전화기를 갖다 드리니 어머님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할머니 전화라 그런지 오늘 낮에 봤던 아들의 목소리와는 전혀 딴판인 애교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래, 나다. 너네 집까지 먼 길 간 내 엄마를 내쫓았다며? 아, 할머니, 그건 엄마가 제 와이프 트집 잡으려고 갑자기 방문해서 그런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집 한번 뒤집은 적 있어서 제가 못하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엄마처럼 순한 사람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집에 찾아간 네 부모를 문전박대할 수가 있어? 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엄마 말 믿지 마세요, 할머니. 할머니도 저희 엄마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보시는 눈이 맞다니까요. 저희 엄마 좀 이상해요. 제가 좋다는 건 뭐든 반대하고 할머니한테 쌓인 화를 저랑 제 아내한테 푼다니까요. 그 말을 했을 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님과 오랜 시간을 걸쳐 겨우 푼 감정들을 아들의 말 한마디로 다시 오해받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의외로 그런 말엔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자랑스러운 손주 하나 나왔다고 내 유산은 다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네 태도를 보니 너한테 유산을 주면 내 부모는 내팽개 칠놈이구나. 차라리 너희 엄마랑 누나들한테 주는 게 낫지.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유산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건 네가 착하고 바른 효자인 줄 알았을 때고 결혼하고 실체를 보니 영 믿음이 안 가서 너 같은 놈한텐 한 푼도 못 준다. 아,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설마 병원은 해 주실 거죠? 말했잖아. 한 푼도 못 준다고. 네가 부모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랑 결혼했으면 아무 도움 안 받고 독립하는 게 맞다. 아니, 민지는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 둘이 독립을 해요? 의사라 남들보다 돈도 더 벌면서 네 마누라 하나 건사를 못해? 네가 그런 배우자 택한 책임은 네가 져야지. 너희 부모도 다 그렇게 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한테 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됐다. 네 마누라 데려와서 너희 엄마한테 싹싹 빌기 전엔 내 마음 안 바뀌니까 알아서들 해라. 어머님은 거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강단 있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넌 왜 우니? 어머님이 제 편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라서요. 난 언제나 너희 편이었어. 겉으론 탐탁지 않아 해도 너도 내 딸 같은 존재다. 손주놈이라도 예외는 없어. 너도 손주 가져봐서 알겠지만 손주보다는 내 자식이 먼저야. 어머님,
아들놈에 대한 복수도 통쾌했지만 어머님의 그 전화가 그동안의 서름이 다 잊혀질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매일 아양 떨어 예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던 손주보다 늘 부끄럽고 탐탁치 않았던 며느리인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제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 사과가 과연 진심이었을진 의문이었지만요. 어머님은 아들이 사과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재산은 저희 부부에게 물려줄 거라 하셨어요. 재산을 저희가 쥐고 있어야 아들이 효도하는 척이라도 할 것 같다며 끝까지 아들에게는 재산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요. 어머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던 그 순간부터 어머님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사람 일이 이렇게도 풀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 복도 남편 복이지만 정말 몇 안 되는 시댁복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쭉 시어머니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머님의 속을 썩인 것 같아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어머님 곁을 지키며 남은 시간까지 효도하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꾸준한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